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일정이 비어서요. 은결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테라스에서 국화꽃을 보고 있던 사모님이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순간 은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니, 이 노래는 엄마와 은결만이 아는 노래였어요. 선생님,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와서 좀 쉬었다 수업하려고. 채린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눈 빨개요.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시린가 봐. 그때 테라스 유리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갑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골목길에 수북이 쌓인 새벽, 은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비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월세 고지서와 등록금 납부 안내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결은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알바를 하나 더 늘려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선배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은결아, 급하게 과외 하나 생겼는데 관심 있어? 은결은 피곤한 눈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급이 어떻게 되는데요? 말도 안 되게 좋아. 근데 집이 좀 특이해. 규칙도 까다롭고. 은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어요. 한번 가볼게요. 며칠 후 은결은 강남 외곽의 한 대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실이 보였어요. 은결은 긴장한 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 경비가 나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고 무표정으로 말했어요. 신분증이나 학생증 보여주세요. 서류도 가져오셨죠? 은결이 서류를 건네자 경비는 꼼꼼히 확인했어요. 여기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정해진 곳 외에는 출입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다시 5분을 들어갔습니다. 본관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은결은 창밖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정원에 국화가 가득했거든요. 노란색, 흰색, 주황색 국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국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에는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먼저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은결은 집사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테라스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소파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은결을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서은결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집안 이야기는 듣지도 묻지도 마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은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은결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전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해 오래 못 갔죠. 선생님은 다르길 바랍니다. 그때 집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선생님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은결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사모님이 아프신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결이 고개를 들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보였어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은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은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채린아. 나는 서은결이야. 잘 부탁해. 채린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선생님들 다 오래 못 가던데 이번엔 어떨까요?
회장이 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리나, 예의 없이 굴지 마라. 체리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아빠. 가정부가 나타나 은결을 2층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가정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테라스와 정원은 괜찮지만 2층 안쪽 방들은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굳게 닫힌 방이 하나 보였어요. 은결이 힐끗 보자 가정부가 재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1층 테라스가 보였어요. 국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사모님인 것 같았어요. 체린이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진짜 잘 가르치시는지 볼게요. 체린은 은결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은결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네요.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체린은 자꾸 창밖을 보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저기 계신가? 체린이 중얼거렸어요. 은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중하자, 체린아. 네. 체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 중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허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결은 순간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수업을 이어갔어요. 체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듯 교재만 넘기고 있었어요. 은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뭐였지? 수업이 끝나고 은결이 가방을 챙기는데 체린이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체린이 돌아서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국화 좋아해요? 은결은 순간 멈칫했어요. 응? 갑자기 왜? 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국화만 보면 좀 이상해져요. 은결이 더 물으려는 순간 가정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은결은 체린을 한 번 더 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대저택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김혜정이었어요. 은결과 눈이 마주치자 커튼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은결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체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국화만 보면 이상해진다? 은결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은결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은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국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은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결은 대저택 방문이 익숙해졌어요. 경비실을 지날 때도 이제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체린도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은결이 현관에 들어서자 체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머리 예쁘네요. 그래. 고마워, 체린아. 서재로 올라가기 전 체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일찍 끝나서. 체린이 갑자기 은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럼 정원 구경하다 가요. 엄마가 가꾼 국화 진짜 예뻐요. 은결은 망설였지만 체린의 밝은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을 열고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원에는 국화가 만개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흰색, 주황색 국화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은결이 국화를 보는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국화밭을 걷던 날, 엄마가 국화를 만지며 노래를 부르던 모습,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쁘죠? 채린이 국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가 매일 여기 와서 정성 들여요. 국화만큼은 진짜 남한테 안 맡기고 직접 하세요. 은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화 한 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노래였어요. 채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 노래. 은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무슨 노래? 은결은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부른 노래요. 우리 엄마도 그 노래 부르던데. 은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래. 비슷한 노래겠지. 흔한 리듬이잖아. 채린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직접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은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확히 같은 노래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닌데 리듬이 똑같은데요? 이거 유명한 노래예요? 채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결은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글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채린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국화 만질 때만 자꾸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왜 부르는지 본인도 모른대요. 은결은 속으로 당황했어요. 국화를 볼 때만?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채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 표정이 평소랑 달라요. 되게 편안해 보여요. 은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노래 자주 불러? 아니요. 평소엔 거의 안 불러요. 오직 국화 앞에서만요. 그것도 혼자 있을 때요. 은결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국화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 그때 엄마의 표정도 채린이 말한 것처럼 편안했어요. 채린이 은결을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노래를 알아요?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자주 불러줬어. 근데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어. 채린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와, 그럼 선생님, 엄마랑 우리 엄마가 같은 노래 아는 거네요. 신기하다. 은결은 응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채린이 눈치를 챘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 생각나요? 은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엄마는 오래전에 집 나가셨거든. 채린이 은결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 미안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갔어요. 채린도 엄마가 자주 아픈 걸 걱정하고 은결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서로의 아픔이 조금씩 이해됐어요. 서재로 올라와 수업을 시작했지만 은결은 자꾸 멍해졌습니다. 국화와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 채린이 손을 흔들며 은결을 불렀습니다. 은결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집중할게. 채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더 딴 생각 많이 하시네요. 은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 채린아. 오늘따라 좀. 그때 또 희미하게 그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은결이 귀를 기울이자 채린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다. 엄마가 지금 정원에 계신가 봐요. 국화 보면서 또 부르시나 보다. 은결이 창문 쪽을 바라봤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랫소리는 분명했어요. 그 멜로디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은결의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어요. 왜 같은 노래를? 우연일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할머니 연락처를 띄웠어요.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 은결은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그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 국화밭에서 함께 걷던 그 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은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비슷한 노래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은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대저택에 가면 그 노래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현관에 들어서자 가정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일정이 비어서요. 체리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거실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은결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국화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라스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사모님 김혜정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정원용 장갑을 낀 채 국화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결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애정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애정이 국화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뿌리개를 들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애정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은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였어요. 어제 채린이 따라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결 자신이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노래. 엄마가 늘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멜로디가 정확했습니다. 음정도 리듬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은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움직일 정도였어요. 애정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신이 노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숨을 쉬듯이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은결의 눈앞에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7살 때였어요. 작은 마당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은결의 손을 잡고 국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국화를 가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지금 애정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요. 엄마, 그 노래 뭐야? 어린 은결이 물었어요. 엄마가 은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노래야, 은결아. 엄마가 은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엄마 생각나게 해줄게. 엄마가 어디 있어도 은결이가 이 노래만 기억하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엄마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은결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기억이 끊겼습니다. 은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결은 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마음을 흔들었어요. 테라스에서 애정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국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은결의 엄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국화를 만지는 손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모든 게 똑같았어요. 설마, 은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노래는 흔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노래였거든요. 엄마만이 아는, 은결만이 아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똑같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연일까? 아니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은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지만 눈은 여전히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벌써 오셨어요?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일찍 와서 좀 쉬었다 수업하려고. 채린이 은결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눈 빨개요. 오셨어요? 은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바람 쐬다가 눈이 좀 시린가 봐. 그때 테라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애정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결과 애정이 처음으로 가까이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순간 멈칫했어요. 애정이 은결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세요? 은결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린이 과외 맡은 서은결입니다. 애정이 은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익은 듯한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 그럼 체린이 잘 부탁해요. 수고하세요. 애정은 짧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결은 애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체린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체린이 말했습니다. 방금 엄마 보셨죠? 응. 은결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국화되게 열심히 가꾸세요. 매일 나가요. 체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국화 앞에서만 편해 보여요. 그때만큼은 웃으시거든요. 은결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체린이 은결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보니까 선생님 엄마 생각나요? 은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서재에 도착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체린이 갑자기 은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선생님 너무 좋아요. 갑자기 왜? 은결이 놀라서 물었어요. 체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숙제만 시키고 가셨어요. 체린이 은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진짜 언니 같아요. 언니 선생님. 은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체린이 처음으로 언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은결은 체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체린이 좋아. 체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헤헤, 그럼 계속 우리 집 와주세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창문 밖에서 또 그 노래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은결은 펜을 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체린도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또 노래하신다. 은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린아, 엄마가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혹시 아니? 몰라요. 엄마도 모르신대요. 그냥 국화 보면 자동으로 나온대요. 은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동으로 몸이 기억하는 거구나.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거야. 수업이 끝났습니다. 은결은 가방을 챙기며 테라스 쪽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애정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은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확인해 봐야겠어. 확실하게. 대저택을 나서는데 뒤에서 체린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언니 선생님, 내일 또 와요. 은결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가슴속에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알고 있을 거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결은 서재에서 체린과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체린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삐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결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보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풀어야 해. 은결이 문제를 설명하려는데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애정이 국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체린도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국화 가꾸시네. 요즘 더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은결은 애정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애정은 정성스럽게 국화 화분을 옮기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마치 소중한 보물을 만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애정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화분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애정이 머리를 짚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어지러워. 애정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분을 급히 내려놓고 벤치에 앉으려 했지만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결과 채린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채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은결의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애정이 정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정부가 정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모님. 가정부가 애정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1층 서재에 있던 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애정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애정은 의식이 흐릿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뜻 모를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회장이 더 놀란 표정으로 애정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불러. 지금 당장.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정부들이 급히 움직였고 은결과 채린은 2층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채린이 불안한 얼굴로 은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끔 그래요. 저렇게 어지러워하며 주저앉아요. 은결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채린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옛날에 큰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 후유증으로 가끔 쓰러지거나 기억이 흐려진대요. 은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슨 사고?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아빠가 자세히 안 말씀해 주셔서요. 근데 엄마가 머리를 다치셨대요. 은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장이 애정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애정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잠시 후 애정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애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중얼거렸어요. 시장, 국화, 노래했어요. 회장이 깜짝 놀라 애정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정이 눈을 뜨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을 했죠? 기억이 안 나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에 가서 쉴게요. 회장이 애정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은결은 2층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애정이 국화, 노래했어요라고 국화와 노래를 말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사가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신 건가요? 은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늘 그러셨으니까요. 회장이 애정의 방에서 나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은결을 보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채린 수업에만 집중해 주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은결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회장이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 은결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려는데 채린이 따라 내려왔어요. 언니 선생님 놀라셨죠? 응, 걱정돼서. 채린이 은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늘 그랬어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요즘 더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엔 1년에 한두 번이었는데. 은결이 물었습니다. 그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화 가꾸기 시작하고 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은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국화. 또 국화였어요. 모든 게 국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은결은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사고, 기억상실, 시장,
국화, 노래라는 걸 중얼거렸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결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은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9년 가을, 우리 집 마당. 사진 배경에는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은결은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은결은 핸드폰을 들고 할머니 연락처를 띄웠어요.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어. 증거가 없어. 은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헛된 기대 드리면 안 돼. 은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은결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어디서 들었을까?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 애정이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대저택에 가면 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결은 다시 대저택을 찾았어요. 경비실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가는 길,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2층 서재에 들어서니 채린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채린은 문제집을 펼쳐놓고도 펜을 들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아, 무슨 생각해? 은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채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언니 선생님. 채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은결은 가방을 내려놓고 채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채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 좀 이상하죠? 은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채린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집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뭔가 분위기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은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얘기요. 채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에는 여전히 국화가 만개해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만 유별나게 잘해줘요. 어떻게? 은결이 물었습니다. 채린이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어요. 해외 출장 자주 가시는데 엄마 컨디션 안 좋으면 일정도 바로 바꾸고요. 중요한 회의도 취소하신 적 있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약도 직접 챙기세요. 가정부한테 맡기지 않고 꼭 본인이 직접 챙기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엄마한테 불편한 말 나오면 바로 정리해요. 은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사모님을 아끼시는 거잖아.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명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죄책감? 은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특히 엄마가 아프실 때요. 채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원래 이름도 몰랐대요. 은결이 깜짝 놀라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사고 나고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대요. 채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대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한 질문이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누구예요? 였대요. 은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린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애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애틋한 정이라는 뜻이래요.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감정이 그랬대요. 은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도 모를 정도로 기억을 잃었다면,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 채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난 날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엄마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대요. 은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채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어요. 아빠 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엄마가 다쳤대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책임지고. 은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비 다 대주시고 몇 달 동안 매일 병원에 가셨대요. 채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걸 알고 엄마를 보살피면서 사랑하게 됐대요. 은결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15년 전, 비 오는 날, 교통사고 모든 게 엄마가 실종된 날과 일치했어요. 채린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혼자 살고 있었대요. 옛날에 젊었을 때 결혼하셨는데 부인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자식은 없었고 그 이후로 혼자 회사 경영하면서 외롭게 지내셨대요.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도 없고. 채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러다 엄마를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엄마가 혼자가 된 것처럼 아빠도 혼자였으니까요. 은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사모님 가족을 찾으려고 하셨어?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런 얘긴 안 하세요. 물어봐도 그냥 예전 일이야라고만 하시고요. 은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실종 신고나 방송이라도 확인했을 텐데. 채린이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국화만큼은 처음부터 좋아하셨대요. 처음부터? 네. 병원에서 퇴원하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정원에 국화가 있었는데 엄마가 국화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대요. 채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모르셨대요. 그냥 국화를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그 이후로 계속 국화를 가꾸시는 거예요. 국화 보면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고 그때만큼은 표정이 편안해져요. 은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 나기 전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 채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할 수 있대요. 은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몸이 기억하고 그럼 노래도 그런 거구나. 엄마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수업이 끝나고 은결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정부와 마주쳤습니다. 은결이 슬쩍 말을 건넸어요. 사모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가정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은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일만 하세요. 이 집 과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은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걱정이 돼서.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선생님도 오래 일하고 싶으시면 조심하세요. 가정부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결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왜 이렇게 숨기려 하지? 뭘 감추고 있는 거지?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은결은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장 앞 15년 전 가을, 비 오는 날, 엄마 실종 시점과 정확히 일치. 다음 줄에 또 적었습니다. 교통사고, 기억상실, 이름도 가족도 모름, 신분 확인 불가. 그리고 마지막 줄. 국화, 노래, 우리 가족만이 아는 노래. 은결은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노래만으론 부족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반지, 아빠가 늘 끼고 다니던 그 반지. 은결은 급히 핸드폰을 들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결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할머니, 아빠 유품 중에 반지 있죠? 엄마랑 같이 맞춘 그 반지요. 할머니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있지. 그 반지가 왜? 뭐 때문에 그래?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자세하게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은결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요.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시 후 할머니가 반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은결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은색 반지였습니다. 표면에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안쪽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다 다쳤을 때 생긴 흠집이라고 했었어요. 은결은 반지의 모든 특징을 외웠습니다. 꽃무늬의 모양, 반지의 디자인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어요. 만약 그 집에 똑같은 반지가 있다면 그게 마지막 증거야. 그럼 확신할 수 있어. 은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서 대저택 사진을 꺼내봤어요. 정원에 핀 국화들이 화면 가득 보였습니다. 은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확인해 봐야겠어. 채린이 말했던 엄마의 비밀의 방,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은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별을 보고 있을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찾을게요. 은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은결은 반지 사진을 한 번 더 확대해서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시 대저택에 가면 반드시 그 반지를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은결은 일부러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에서 가정부가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결은 가방을 현관에 두고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가정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건 제 일이에요. 저도 국화 좋아해서요. 도와드릴게요. 은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정부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은결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럼 저쪽 화분에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이 국화에 물을 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요즘 날씨가 좋죠? 국화 키우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게요. 올해는 꽃이 유난히 잘 폈어요. 가정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은 국화를 돌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꽃 키우는 법, 정원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은결을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참 착하시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거 안 도와줬는데요. 저도 이런 일 좋아해요. 흙 만지고 꽃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은결이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정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은결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이 국화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유일한 낙이세요. 다른 건 잘 안 하셔도 국화만큼은 꼭 직접 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은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10년 됐는데 그때도 이미 그러셨어요. 은결은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물으면 경계할 테니까요. 가정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정부가 국화를 정리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참 안타까우세요. 은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고가 천안시장 근처였다는 말이 있어요. 은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흔들렸어요. 천안이요? 네.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기서 오래 일하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가정부가 국화잎을 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신분증도 없고 가방도 없었대요. 비 오는 날 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은결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가정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 연락처도 당연히 없었고 병원에서 행방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실종 신고도 확인하고 방송도 뒤졌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럼 회장님이?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치료비 다 대시고 서울로 모셨죠. 몇 달 동안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대요. 가정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료만 도와주려 하셨대요. 책임감 때문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기셨나 봐요. 은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안시장, 우리 엄마가 장 보러 다니던 그곳. 비 오는 날 15년 전 가을. 가정부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은결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얘기 밖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왜요?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 얘기거든요. 가정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사모님 과거 캐는 사람은 다 내보내셨어요.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은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모님이 걱정돼서요. 채린이도 걱정하고요. 가정부가 은결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착한 거 알아요. 근데 조심하세요. 진짜로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회장의 비서가 은결과 가정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두 사람의 대화를 관찰하더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결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정부와 헤어지며 은결이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가정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재로 올라가 수업을 하는 동안 채린이 은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수업 중간에 채린이 말했습니다. 언니 선생님, 요즘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은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표정이 자꾸 어두워요. 무슨 고민 있어요? 은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채린이 은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줘요.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은결이 뭉클해져서 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채린아. 내가 있어서 힘이 나네. 그럼 말도 할 줄 알고 다 컸네. 수업이 끝나고 은결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사모님 애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치는 순간 애정이 먼저 걸음을 멈췄어요. 선생님. 네, 사모님. 애정이 은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낯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저 그냥 흔한 얼굴이라서 그러실 거예요. 애정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단순히 얼굴이 익숙한 게 아니라 뭔가 더 다른 느낌이에요. 애정이 잠시 은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분 탓인가 보네요. 애정이 은결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은결은 제자리에 서서 애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은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천안시장 앞에서 사고 나고 신분증 없고 가족 찾지 못함, 회장이 보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15년 전 가을에 엄마 실종 시점 정확히 일치. 국화, 노래는 우리 가족만의 노래. 은결은 펜을 들고 새로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반지.
은결은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가 보내준 반지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문양을 자세히 봤어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왼쪽 아래에 작은 흠집이 있었죠. 은결은 그 특징들을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문양의 모양, 반지의 디자인까지요. 그 집에 같은 반지가 있다면 그게 마지막 증거야. 은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채린이 말했던 비밀의 방이 생각났습니다. 채린이 말했던 엄마의 비밀의 방이 2층 복도 끝에 있다고 했지.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은결은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조심스럽게 기회를 봐서 그 방을 확인해야 해. 은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대저택에 가면 그 반지를 찾아봐야 했어요. 그게 엄마를 찾는 마지막 열쇠니까요. 다음 날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결은 서재에서 교재를 펼쳐놓고 채린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채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수업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어요. 은결은 복도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은결은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가정부가 꽃병을 닦고 있었어요. 채린이 어디 갔어요? 수업 시간인데 안 보이네요. 아까 2층 올라가는 거 봤는데요. 화장실 갔나 봐요. 가정부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은결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채린을 불렀습니다. 채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결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평소 굳게 잠겨있던 방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결이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엔 항상 잠겨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채린아, 거기 있니?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선생님. 은결은 문을 천천히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린이 방 안쪽 서랍 앞에 서서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선생님, 여기가 엄마 비밀의 방이에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결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비밀의 방?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방이에요. 엄마 물건들만 있어요. 채린이 손에 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엄마 옛날 반지 같아요. 근데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은결이 반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지는 할머니가 보내준 사진 속 반지와 똑같았어요. 표면에 작은 꽃무늬, 반지 디자인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은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 방 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가 가끔 여기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뭘 찾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세요. 은결은 방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사진이 없는 빈 액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빈 수첩도 보였습니다. 은결이 서랍을 더 살펴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일 났다. 채린이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언니 선생님. 채린이 은결의 손을 잡고 책상 아래로 급히 숨었습니다. 채린은 반지 케이스를 서랍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급한 마음에 제대로 닫지 못했어요. 서랍이 조금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앉았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만 같았어요. 은결의 손은 계속 떨렸고 채린은 은결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결은 책상 아래 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치마가 보였어요. 사모님 애정이었습니다. 왜 이 문이 열려 있지? 애정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애정이 서랍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결과 체리는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애정이 서랍이 덜 닫힌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열려있지? 내가 덜 닫았나? 애정이 서랍을 열고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열어 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애정은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결은 책상 아래 틈으로 애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애정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이 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애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대체 뭘까 기억이 안 나. 애정이 반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잊어버린 누군가와 관련된 거겠지. 애정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은결은 책상 아래에서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채린이 은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채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애정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고 천천히 방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애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방 문 제대로 잠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애정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채린과 은결은 조심스럽게 책상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채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나가야 할 때였어요. 채린아, 빨리 나가자. 들키면 안 돼. 두 사람은 복도로 몰래 빠져나와 서재로 급히 갔습니다. 서재 문을 닫자 채린이 주저앉았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은결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채린아, 그 방이 엄마 비밀의 방이라고 했지? 네. 엄마가 가끔 거기 들어가면 되게 멍해지세요. 혼자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지 혹시 누구 거였는지 아니?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엄마도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 반지 볼 때 되게 슬퍼 보였어요. 은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반지야. 문양도 디자인도 틀림없어. 엄마가 맞아. 은결이 채린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채린아, 오늘 일은 비밀로 하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저도 혼나고 싶지 않아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결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채린아. 은결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채린이 걱정스럽게 은결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결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애정과 마주쳤습니다. 애정이 은결을 보며 또 멈칫했어요. 선생님. 네, 사모님.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정이 은결을 바라봤어요. 오늘 끝났어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애정이 은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애정이 은결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은결은 제자리에 서서 애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맞아. 자취방으로 돌아온 은결은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가 보내준 반지 사진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반지와 비교했어요. 문양, 디자인 모두 일치했습니다. 틀림없어. 은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맞아. 사모님, 우리 엄마야. 은결은 침대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은결은 핸드폰을 들고 할머니 연락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당장 달려오실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은결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엄마도 날 기억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우실 거야. 은결은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엄마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야겠어. 은결은 창밖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반지를 발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대저택에 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채린도 비밀의 방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비밀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결은 대저택에서 애정을 의식하게 됐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출장이 많았고 집에 있을 때도 은결과는 거리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오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은결은 답답한 마음에 테라스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정원에는 국화가 만개해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꽃잎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결은 국화 앞에 섰어요. 노란색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애정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온 건지 은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애정이 은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노래 어떻게 아세요? 은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애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이 노래를? 네, 엄마가 국화 가꾸면서 늘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정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도 이 노래를 불러요. 애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애정이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국화만 보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가사도 멜로디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왜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은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애정이 은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은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오래전에 집 나가셨거든요. 제가 7살 때였어요. 애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7살. 애정이 중얼거리다 갑자기 머리를 짚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천안시장.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은결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은결이 깜짝 놀라 애정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애정이 정신을 차리며 은결을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은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안시장이라고 하셨어요. 애정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천안도, 시장도 아무 기억이 없는데. 애정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정원 멀리서 회장의 비서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과외 선생님과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회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테라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언니 선생님, 채린이 뛰어나왔어요. 애정과 은결이 둘 다 깜짝 놀라 대화를 멈췄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쉬는 시간 끝났어요.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정이 은결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업 잘 부탁해요. 애정은 정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결은 애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채린의 손을 잡고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채린이 물었습니다.
언니 선생님,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요? 노래 얘기. 은결이 짧게 대답했어요. 채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부르는 그 노래요? 응, 신기하게도 우리 엄마도 같은 노래를 불렀어. 채린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그럼 우리 엄마랑 언니 선생님, 엄마가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은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수업 중에 채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 선생님, 저 요즘 진짜 행복해요. 왜? 은결이 물었습니다.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선생님 만나고 나서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거든요. 채린이 은결을 보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선생님이 우리 언니면 진짜 좋겠어요? 은결이 뭉클해져서 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채린이가 좋으면 계속 올게. 약속이에요.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요. 채린이 은결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은결도 웃으며 약속했어요. 그날 밤 애정은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은결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애정은 회장의 서재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은결의 이력서를 찾아냈어요.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은결의 사진이 보였어요. 애정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소란을 봤어요. 충청남도 천안시. 애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낮에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바로 그 단어였어요. 애정은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 주소로 가요. 사모님, 어디신데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애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안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특히 회장님께는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비서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자취방에서 은결은 핸드폰을 들고 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기억 못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면 충격받으실 거야. 은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엄마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야 해. 은결이 창밖의 달을 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대저택 침실에서 애정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낮에 은결이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 누구와 함께 불렀던 것 같아. 애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고 눈물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창밖에는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결이 보던 그 달이었어요. 모녀는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애정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으로 내려가니 비서가 이미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애정이 물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모님. 근데 회장님께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애정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혼자 확인하고 올 일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비서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가 출발했어요. 애정은 창밖 풍경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1시간 반쯤 달려 천안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애정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 낯설지 않아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곳 아니신가요? 그런데 익숙해요. 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는 점점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은결의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혼자 좀 걸을게요. 애정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멀리서 따라만 와주세요. 애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오래된 가게들, 작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애정은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여기 내가 알던 곳 같아. 시장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애정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머릿속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 차소리, 아. 애정이 머리를 짚으며 휘청거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비서가 급히 다가오려 했어요. 애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애정은 깊게 숨을 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초록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애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당에는 국화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애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빨래를 들고 나왔어요. 누구시오? 할머니가 애정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애정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애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미야, 은결 애미야. 애정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저는 김애정이에요. 할머니가 애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애미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15년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애정은 혼란스러워 손을 빼려 했어요. 아니에요. 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아니야. 할머니가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못 알아보겠니? 나이만 좀 먹었지 그대로구나. 우리 애미 맞아.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애정은 어지러워 휘청거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비서가 급히 달려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애정을 부축하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잘못 찾아온 게 아니야.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 맞아. 은결 애미 맞단 말이야. 비서가 당황하며 애정을 차 쪽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애정이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가 누구인지 몰라요. 할머니가 뒤따라오며 외쳤어요. 애미야, 은결이가 기다려. 네 딸 은결이 말이야. 애정이 은결이라는 이름에 발을 멈췄습니다. 은결? 그래, 네 딸이야.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7살 때 엄마 잃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밤마다 엄마 찾으며 울었어. 애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비서가 애정을 차에 태웠습니다. 사모님, 지금 가야 합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할머니가 뒤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애미야, 애미야. 할머니는 결국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은결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웃 주민이 나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봤어. 며느리가 나타났어.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근데 날 못 알아보더라고. 기억을 잃었나 봐. 할머니, 나이 드시니 헛것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위로하며 할머니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애정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은결이가 내 딸이라고? 사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상태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애정이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내 딸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끌렸던 거야? 애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서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비서는 핸드폰을 봤어요. 회장 연락처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애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회장님한테는 절대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비서가 대답했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회장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천안 풍경이 지나갔어요. 애정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결이 내 딸, 어떻게 이럴 수가. 애정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애정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자기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이 노래를 은결이한테 불러줬던 노래였구나. 애정이 창밖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애정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차는 계속 서울로 달렸습니다. 애정의 가슴속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천안을 다녀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애정은 넋을 놓고 멍하니 지냈어요. 정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화도 가꾸지 않았어요. 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애정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회장도 애정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병원 가볼까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다시 천안에 가야 한다고. 며칠 후 애정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천안 가요. 할머니 안 계실 때로요. 이번엔 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일 나간 시간을 노려 방문했어요. 애정은 초록 기와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당 담 너머로 국화가 보였어요. 애정이 대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애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나? 그때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애정이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저 이 집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밭에 일 나가셨는데 오후 늦게나 오실 거예요. 혹시 이 집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애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며느리가 15년 전에 실종됐어요. 애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간다고 나갔다가 안 돌아왔죠. 그때 비도 많이 왔고, 시장비. 애정이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5년을 찾아다녔어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난리였죠.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애정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다 남편이 병을 얻었어요. 마누라 못 찾은 게 한이 됐나 봐요. 그 남편분은? 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요. 30 중반이었을 거예요. 애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딸 하나 남겨두고 갔죠. 그 손녀를 할머니가 혼자 키웠어요. 아주머니가 초록 기와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녀 이름이 은결이에요. 참 착한 아이예요. 애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결이 공부도 잘해요. 엄마 없이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컸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대학 다니면서 알바한다고 들었어요. 참 불쌍한 아이예요. 애정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어디 시장에 간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기 큰 길 건너면 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요. 아주머니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비가 갑자기 쏟아졌대요. 사고도 많이 났었고요. 애정이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빗소리, 차소리,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지러워 비틀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애정을 부축했습니다. 애정이 바닥에 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 머리가.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정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라서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정이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은결 선생님, 가족사 전부 확인해요. 엄마 실종 기록, 아빠 사망 기록, 모든 거 알아봐줘요. 사모님 혹시 무슨 의심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만 하면 돼요. 빨리요. 그리고 회장님께는 아직 비밀로 해요. 확실해질 때까지는요. 비서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회장님이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모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는 혼자 고민했어요.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비서가 회장 비서실에 전화하려다 끊었습니다. 사모님이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비서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애정은 바로 테라스로 갔어요. 국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창문으로 채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왜 저러지? 서재에 있던 회장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애정이 국화 앞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애정은 침실에 혼자 앉아 그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어린아이의 얼굴, 국화꽃, 시장, 빗속. 기억해, 제발 기억해. 애정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원에서 만났을 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끌림. 내 딸, 내가 잊어버린 딸. 애정이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고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이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문을 열까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애정은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은결도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은결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애정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국화 향기가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정은 노래를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은결이 국화꽃밭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애정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며칠 전부터 애정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국화도 가꾸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병원 가볼까요?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은 애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비서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최근 외출 기록 확인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보고해.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천안에 다녀오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안은? 왜? 과외 선생님 이력서 주소가 천안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주소로 가셨습니다. 회장은 급히 서랍을 열어 은결의 이력서를 꺼냈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은결 천안.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은결 선생님 가족사 전부 조사해. 지금 당장.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회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은결, 모친 실종 15년 전, 부친 사망 10년 전. 회장은 천안시장 앞 교통사고 기록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있었어. 회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가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근데 난 일부러 찾지 않았어. 당신을 잃을까봐. 회장이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당신 과거를 빼앗아 버렸어. 회장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차 준비시켜. 천안으로 가. 회장님, 일정이. 다 취소해. 지금 당장 가야 해. 회장이 은결의 주소를 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려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초록 기와집 앞에 섰어요.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회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온 김혜정의 남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 남편이라고요? 할머니가 회장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여기 다녀갔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맞더라고요. 근데 날 못 알아보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15년 전 제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안시장 앞에서요. 할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게 우리 며느리였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옮겨서 치료했는데 기억을 잃었어요. 신분도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렸는데.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살피는 동안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 찾는 걸 미뤘습니다. 할머니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할머니가 외쳤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 찾다가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밤낮 없이 헤맸어요. 경찰서도 가고 방송국도 찾아다니고 결국 병 얻어서 죽었어요. 애미 못 찾은 게 한이 돼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결이 7살에 엄마 잃고 12살에 아빠를 잃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머리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이 반지 우리 아들 거요. 할머니가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애미도 같은 반지 있었어요. 결혼할 때 맞춘 거지. 회장이 반지를 봤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반지를 꼭 쥐며 울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네요. 우리 애미 맞구나. 맞았어.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켜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숨겼습니다.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집사람과 은결이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애미가 은결이를 기억할까요?
천천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회장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애정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직접 얘기해야 해. 전화로는 안 되겠어.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서은결 선생님 집에 올 수 있는지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애정의 방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방 안에서 애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애정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장이 애정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 천안에 가족이 있어요. 애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직접 확인했어요. 천안에 가서 은결 할머니를 만났어요. 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결이가 정말 내 딸이 맞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 그 사고 내 운전기사가 낸 사고였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을 서울병원으로 옮겼고 치료했어요. 근데 가족을 끝까지 찾지 않았어요. 왜요? 애정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안 찾아줬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정이 일어나 회장의 뺨을 때렸어요. 내 가족을, 내 딸을. 애정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맞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요. 애정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결이 7살에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장이 애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소. 살면서 갚겠소. 애정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비, 국화, 어린 은결의 얼굴, 노래. 은결아, 엄마가 국화 사러 간다고 그날. 애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애정을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회장이 은결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집으로 와주세요. 은결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실에 회장, 애정, 채린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선생님, 채린이 불안한 얼굴로 은결을 바라봤어요. 은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은결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은결 선생님, 아니, 은결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은결의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회장이 천천히 애정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은결 씨 어머니입니다. 은결이 애정을 바라봤습니다. 애정도 은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은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애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은결에게 늘 불러주던 그 노래였어요. 은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결도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듣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둘이 마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멜로디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같은 박자, 같은 음정, 같은 감정. 노래가 끝나는 순간 둘 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죠? 엄마 맞죠? 계속 엄마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은결아, 엄마야, 정말 엄마야. 애정이 대답했습니다. 은결을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은결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애정이 은결을 끌어안았어요.
1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애정이 은결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 엄마. 은결은 엄마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엄마 꿈 꿨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꿈. 애정이 은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 늘 그랬던 것처럼요. 은결아, 우리 은결이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애정이 은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코, 입 하나하나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닮았어. 우리 은결이 엄마 닮았어. 은결도 엄마 얼굴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엄마. 둘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채린도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선생님이 진짜 언니였구나. 채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정이 은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결아,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애정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찾다가 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은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애정도 오열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기억했어야 했는데, 내가 돌아갔어야 했는데. 애정이 은결을 더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다음 날 회장이 친할머니를 대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애정을 보고 멈춰 섰어요. 애미야. 할머니가 애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애정도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애정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애정의 등을 토닥였어요. 애미야, 우리 애미 돌아왔구나. 15년 만에.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면 됐어. 우리 애미 돌아왔으면 다 됐어. 할머니가 애정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채린이 은결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언니 생긴 거 맞죠? 은결이 채린을 보며 웃었어요. 응, 이제 우리 진짜 자매야. 은결이 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생겼어요. 채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채린을 꼭 껴안았어요. 그래, 손녀 하나 더 생겼네. 예쁜 손녀. 가을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화가 만개한 정원에 5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애정, 은결 회장, 채린 할머니. 애정이 국화를 만지며 이번엔 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은결도 엄마 옆에 앉아 같이 불렀어요. 둘이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채린이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회장이 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할머니가 은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결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할머니도 여기 있어. 네, 할머니. 은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애정이 은결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매일 불러줬던 노래야. 기억나지? 기억나요, 엄마. 엄마 목소리도, 엄마 손길도. 은결이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애정이 은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잃어버린 15년을 채워가자. 네, 엄마. 은결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5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가을 햇살 속에서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국화와 노래가 이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은결이와 엄마 애정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인생사 사연 속으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